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남편 월급과 합쳐도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우리는 시댁 근처 반지하 아파트에서 살았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 집에서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어보세요, 며느리. 오늘 우리 아들 밥은 뭐 해줬어?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해줬어요, 어머니. 계란말이? 그것밖에 안 돼? 고기는? 어제 삼겹살 구워줬어요. 어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 며느리가 그렇게 살림을 해서 되겠어? 나는 매번 죄송해요, 어머니라고만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참았다. 이게 결혼이라고, 이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회사에 도착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상사의 잔소리, 동료들의 눈치, 끝없는 야근.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었다. 우리 아들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김치찌개? 어제도 찌개였잖아. 다양하게 해줘야지. 나는 또 네, 어머니라고 답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 엄마가 그러시는 것도 다 내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웃음이 사라졌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눈빛이 죽어있는 30대 초반의 여자. 그게 나였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인생인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나는 그저 반복했다. 일어나고 밥하고 전화받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밥하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 불편하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내일 와. 내일.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와.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요. 내일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굳었다. 병원? 무슨 병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셨어요. 그날 밤 남편은 회식을 취소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셨나 봐. 그런가요? 전 몰랐어요. 전화 안 하셨어? 매일 하셨는데 아프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보호자 되시죠? 네,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기요? 그럼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어요. 남편이 주저앉았다. 나는 그런 남편을 부축하며 물었다. 치료는 안 되나요? 지금 상태로는 힘듭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수명 연장이 어렵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다. 왔구나. 어머니. 남편이 울먹였다. 울지 마. 들을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 며느리야, 너도 들어. 네, 어머니. 죽기 전에 정리할 게 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 시간이 없어.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 재벌가 둘째 아들이었어.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남편도 눈이 커졌다. 네.
아버지가요? 그래. 근데 장남인 내 큰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갔지. 그게 무슨. 내 아버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쫓겨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야.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럼, 형은요? 그 순간 나는 처음 들었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형. 민우는. 형이 누구예요? 남편이 소리쳤다. 내 큰아버지가 데려갔어. 양자로. 뭐라고요? 넌 버려진 거야. 가난한 우리 곁에 남겨진 거고. 남편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그 형이라는 분은 지금 재벌 2세로 살고 있지. 큰 회사 이사야.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난 평생 그게 한이었어. 내 아들 둘 중 하나는 빼앗기고 하나는 가난하게 살게 하고. 어머니. 남편이 흐느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날 우리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입을 열었다. 형을 찾아야 해.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을 만나야 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주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 어머니 간병해야 해. 하지만 여보, 우리 생활비는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남편은 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형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여보세요. 민우 형님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 준호예요. 동생. 동생?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형이 있다고. 긴 침묵이 흘렀다. 만나죠. 주소 보낼게요. 그렇게 남편은 형을 만나러 갔다. 강남의 고급 빌딩. 그곳에서 형은 일하고 있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형의 모습. 명품 정장, 고급 시계, 여유로운 표정. 남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앉아. 형은 차갑게 말했다. 오랜만이야. 아니, 처음 보는 거지. 네. 형. 형이라고 부르지 마. 우린 남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난 큰아버지 아들이야. 넌 작은 집 아들이고.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야. 형,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알아. 병원비는 내가 대줄게. 그걸로 끝이야. 형, 우리 가족 아니었어요? 형은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봤다. 가족? 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넌 그냥 버려진 애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 형은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만 가. 목이 안 좋아.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남편은 소주병을 비웠다. 난 버려진 거야. 태어날 때부터. 여보. 형은 재벌 2세로 살고 난 이 꼴이야. 이게 공평해? 나는 남편을 안아줬다. 하지만 남편은 내 손을 뿌리쳤다. 나 줘.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다. 시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고 한 달 후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장에 형은 오지 않았다. 꽃 한 송이, 조의금도 없었다. 남편은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남편이 말했다. 사업을 할 거야. 여보. 무슨 사업을? 형한테 보여줄 거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불안했다. 하지만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 받으면 돼. 여보, 그건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남편은 친구에게서 2억을 빌렸다. 고금리 대출이었다. 그리고 작은 음식점을 차렸다. 이건 대박 날 거야. 내가 연구한 레시피로. 나는 남편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음식점은 손님이 없었다. 위치가 안 좋았고 메뉴도 평범했다.
6개월 후 남편은 가게 문을 닫았다. 남은 건 2억의 빚뿐이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나는 혼자 일어섰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3개 시작했다. 새벽 4시 오피스 빌딩 청소. 오전 9시 식당 설거지. 오후 6시 편의점 야간 알바.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씻고 자면 3시. 1시간 자고 다시 일어났다. 매일이 지옥이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다. 30대 중반인데 40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빚은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이었다. 내가 버는 돈은 40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빚 갚을 돈은 거의 없었다. 남편은 집에서 술만 마셔댔다. 미안해. 미안해. 처음엔 위로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가 말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은 무슨? 저 일해야 해요. 그럼 건강을 포기하세요. 나는 병원을 나와 다시 일터로 향했다. 쓰러지면 끝이다. 나까지 쓰러지면 우린 끝장이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빚은 1억 8천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내 몸은 만신창이었다. 무릎은 아팠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4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 근데 난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왜요? 무서워. 또 실패할까봐. 나는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요. 저는 계속 일할 테니까. 남편은 울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다시 일터로 나갔다. 5년째 되던 해. 빚은 1억 5천만 원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다.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반복. 또 반복. 언제 끝날지 모를 터널. 나는 그 터널을 걷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다. 그곳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 누구세요? 저 민우입니다. 준호 형입니다. 남편의 형이었다. 아,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형은 집안을 둘러봤다. 낡은 가구, 곰팡이 핀 벽지. 동생,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요. 나는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술에 취한 채로 나왔다. 형,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뭐가요? 5년 전. 냉정하게 대해서.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유언이 있었어. 남편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가. 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돈이야. 봉투를 열자 통장이 나왔다. 5억.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원래 내 거였어. 형. 이게 무슨. 큰아버지가 숨겨뒀대. 어머니 몰래.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최근에 알았어. 큰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형. 미안하다, 준호야. 진짜 미안하다. 남편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그 통장을 바라봤다. 5억. 5년 동안 내가 벌어야 할 돈. 아니,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형이 나를 봤다. 재수 씨. 고생 많으셨죠? 네. 동생 말 들었어요. 재수 씨가 5년 동안 혼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돈.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도 눈이 커졌다. 재수 씨가요? 네. 5년 동안 제가 빚을 갚았으니까요. 나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빚 먼저 갚고 나머지는 제가 운용하겠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형이 피식 웃었다. 재수씨. 강하시네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나는 1억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다. 그리고 남은 3억 5천만 원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 이제 그만해요. 앞으로 내가 할게. 제대로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안 했다. 하지만 기회는 줬다. 카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입소문이 났다. 남편은 카페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고. 예전에 그가 아니었다. 2년 후 우리는 2호점을 냈다. 3년 후 3호점. 5년 후 5호점. 카페는 작지만 탄탄한 프랜차이즈가 됐다. 10년이 지났다. 응. 나는 이제 40대 중반이 됐다. 카페는 전국에 5개 지점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내 옆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용서는 아직도 완전히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 어느 봄날 시어머니 산소에 갔다. 남편과 함께.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미소 지었다. 포기한 적 있었어요. 수없이. 그래도 곁에 있어줬잖아.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 형의 차가 보였다. 형도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가족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다. 여보, 행복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 글쎄요. 행복한가 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살아있다? 네. 제가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남편은 웃었다. 그것도 행복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죠. 카페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우리를 반겼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다. 인생은 버틴 사람이 이기는 거더라.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일어서야 해. 다시. 그게 진짜 승리야. 나는 카운터로 걸어갔다. 손님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1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